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수학 호기심 천국은 안전과 수학입니다.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시고 오늘 우리가 배울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요. 지하에 설치된 하수관 등의 관리를 위해 사람이 출입하도록 만든 구멍, 맨홀. 그런데 맨홀 출입구를 잘 살펴보면 대부분 이렇게 동그란 모양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네모, 세모 중에 맨홀 뚜껑은 왜 동그라미지? 궁금하네. 직접 맨홀 모형을 만들어 그 이유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와 컴퍼스를 사용해 똥손에서 금손으로 레벨업! 반듯하게 도형을 그린 뒤 칼로 조심스럽게 잘라내자 동그라미, 세모, 네모 세 가지 모양의 맨홀 모형이 완성됐습니다. 톡톡 씨가 만든 세모 조금 작아 보이긴 하지만 이제 만든 맨홀 모형을 구멍에 잘 맞춰 넣어 볼 텐데요. 느낌 씨가 만든 동그란 맨홀 모형은 어느 방향으로 넣어도 아래로 빠지지 않는 반면 세모, 네모의 맨홀 모형은 방향을 살짝 틀자 아래로 쏙 빠져버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도형의 폭 때문이죠. 여기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가로, 세로 어디를 재도 10cm지만 대각선의 길이는 10cm보다 더 긴 약 14cm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각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삼각형도 높이는 약 8cm로 두 도형 모두 위치에 따라 길이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폭의 차이로 길이가 더 긴 쪽에 짧은 쪽을 넣게 되면 당연히 아래로 쉽게 빠지고 말겠죠. 그럼 10cm의 폭을 가진 원은 어떨까요? 이쪽 저쪽 여기 저기 어디를 재어도 폭은 늘 일정해 구기거나 잘라내지 않는 한 절대 아래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 맨홀 뚜껑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잘 보셨나요? 사람들이 작업을 할 때 그 이 맨홀 뚜껑 안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맨홀 뚜껑이 둥글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학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이때 이렇게 사람의 안전을 위해 맨홀 뚜껑은 원과 같은 폭이 일정한 도형을 쓰게 됩니다. 이때 이 폭이 일정한 도형, 이 도형을 네 글자로 정폭도형이라고 해요. 이런데 이런 정폭도형은 원만 있는 건 아니랍니다. 이걸 한번 봐주세요. 기타의 피크예요. 기타 줄을 튕길 때 쓰는 자그마한 플라스틱 조각이죠. 근데 이 도형은 선생님이 오른쪽에 그려봤지만 약간 정삼각형 모양이긴 한데 변이 약간 둥근 모양으로 생겼죠. 요런 모양. 요런 모양도 폭이 일정한 도형 중에 하나랍니다. 이런 도형을 렐로 삼각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도형은 원래 이렇게 생겨져 있는 도형인데 19세기 독일의 렐로라는 기계공학자가 이를 기계공학에서 구체적으로 이 도형을 응용했다고 해요. 그로써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해서 이렇게 생긴 정폭도형들을 다 렐로 다각형이라고 부른답니다. 근데 이 다각형은 이 삼각형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정다각형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도형들이 이 렐로 다각형으로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정폭도형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 말해볼게요. 원을 그리는 거랑 비슷해요. 일단 원의 개념을 여러분이 잘 잡고 있으면 정폭도형에 대한 이해가 조금 쉽답니다. 원은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놓은 그림이죠. 자,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원위의 점들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그 거리가 모두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름이라고 해서 폭이 모두 같죠. 자,
정삼각형을 이용해서 렐로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정삼각형을 그리고 각 정삼각형의 꼭지점과 마주보는 변을 만드는 이제 두 점까지의 거리 같으니까 그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그러니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남은 두 점만 지나도록 그리는 거죠. 이렇게 모든 각 꼭지점이 원의 중심이 되고 변이 반지름이 되는 그런 원을 각각 그려주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렇게 둥근 정삼각형 모양의 렐로 삼각형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런 정다각형의 제일 긴 대각선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호를 그리는 거예요. 다른 도형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정오각형을 그리는 거하고 정칠각형을 그리는 걸 한번 봐주세요. 정오각형도 가장 긴 대각선을 원의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 호로 만들어가지고 조금씩 각 변의 부분을 채워나가고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정칠각형에서도 꼭지점에서부터 가장 먼 꼭지점까지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도록 해서 둥근 정칠각형을 만들어 보았어요. 자, 이런 정폭도형은 이렇게 영국의 20펜스, 50펜스 동전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특이하게 생긴 자전거 바퀴도 만들 수가 있답니다. 폭이 같기 때문에 바퀴, 원이 굴러가는 것과 똑같이 잘 만들면 이렇게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그냥 바퀴만 둥둥둥둥 가는 느낌이죠. 이렇게 그래도 폭이 같으니까 안정적으로 물체를 굴릴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동전은 정칠각도형에 대한 정폭도형인데요. 얘도 역시 폭이 일정하기 때문에요. 이 동전이 원이 아님에도 영국의 조폐국에서 20펜스 동전을 얘기할 때 지름이 21.4mm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봤었던 영상처럼 선생님이 이렇게 세모, 네모, 원, 그 다음에 렐로 삼각형 모양의 이런 맨홀 뚜껑을 준비해보고 밑에 그리처럼 뚜껑을 빠뜨려 보았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삼각형하고 사각형은 뚜껑이 쏙 빠져버렸지만 원하고 렐로 삼각형은 이렇게 뚜껑이 빠지지 않고 걸쳐있는 걸 볼 수 있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정리는 지금 이 정폭도형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정폭도형이 진짜로 폭이 일정하기 때문에 굴려도 위에 있는 물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폭이 일정한 이렇게 도형과 접하는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일정한 곳에서 원을 굴려볼게요. 원은 이렇게 일정하게 잘 굴리기 때문에 정폭도형이죠. 이 룰로 삼각형이라고 되어 있는 건 렐로 삼각형을 말하는 게 맞아요. 역시 잘 굴러가는데 삼각형은 굴러가지 않죠? 얘는 정폭도형이 아닙니다. 그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짠! 이렇게 렐로 삼각형은 각 폭에서 아무리 굴려도 이 폭을 벗어나지 않고 폭에 모자라지 않게 이 폭을 가득 채우고 있죠? 이런 도형을 폭이 일정한 도형이라 정폭도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오각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폭이 일정하죠? 폭이 같은 세 가지 정폭도형으로 바퀴를 만들었어요. 이 바퀴에는 좀 재밌는 특징이 있어서 이 특징까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렐로 삼각형의 바퀴를 굴려볼게요. 이렇게 한 바퀴 굴리면요. 자, 세모 보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둘레. 역시 마찬가지로 원도
오각형도 둘레가 폭이 일정한 새 도형은 둘레가 같아지네요. 그쵸? 그래서 정폭도형의 그러니까 폭이 같은 정폭도형은 모양이 어떻게 생기든 상관없이 그 둘레가 일정하구나 라는 것까지도 눈치를 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맨홀 뚜껑은 원 모양만 있을까요? 맨홀 뚜껑은요, 정폭도형의 어느 도형으로 만들어도 다 만들 수 있고 다 홀 안으로 빠지지 않지만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 동안 안 다쳐야 되니까 정폭도형을 이용했겠죠? 그런데 얘가 무겁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자전거 탈 때 봤지만 굴러는 가는데 둥 이런 식으로 조금 느리게 그리고 조금 힘을 줘야 굴러가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모양의 중심이 그 도형의 중심이 이렇게 움직여야 얘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원은 중심이 고정이 되어 있고 움직이지 않아도 얘가 굴러가잖아요. 그래서 굴려서 옮길 때 다른 도형보다는 원 모양이 조금 효율적이라서 또 원 모양의 뚜껑을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맨홀 뚜껑이 둥글기 때문에요. 이게 자동차가 만약에 지나가면서 이 뚜껑을 이렇게 건드렸을 때 뚜껑의 모서리에 타이어가 찢겨서 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요. 뚜껑의 모서리가 닳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뚜껑이 언제나 딱 맞게, 사이즈가 딱 맞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뾰족하다 그러면 모서리가 다 닳겠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물론 정사각형 모양과 직사각형 모양을 띤 맨홀 뚜껑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위의 이유로, 그러니까 자동차의 타이어가 찢길 수 있거나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양들은 자세히 보시면 차가 잘 지나지 않는 곳에 있거나 아니면 떨어지더라도 사람이 이렇게 쏙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깊이, 낮은 깊이에 있는 공간을 덮는 곳으로 사용할 것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 안전을 위해서도 수학이 필요해요. 우리 주변에 수학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음을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있죠? 이제 과제를 하면서 오늘의 수업을 되짚어 생각해 보도록 해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